남들처럼 바등바등 적금도 넣고 아이들 방과 후 교실 독후감 쓰기를 가르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서울 가락동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베트남 하노이로 이민 간 고등학교 동창이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만나게 됐는데요. 에코백 하나 달랑 메고 나간 추레한 저와는 달리 누이비돈, 신발은 얼마니? 근데 혹시 이렇게 사연의 흐름상 예. 여자분 사연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누이비돈 얼마니? 돌잔치 가봤니? 명품백 사모님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어머, 너 이민 갔더니 용됐다. 요즘 누가 이렇게 나 명품백 들었어요 하고 메이커 칠갑을 하고 다니니 한국은 꾸안꾸가 유행이잖아.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렇죠. 사실 내심 부러우면서도 툴툴거리는 저에게 친구는 눈에 번쩍 뜨는 정보를 하나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트남 적금. 맨날 적금. 야, 이런 게 있어. 배적. 친구 말론 끼케야 2%대 적금인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 은행은 이자가 7%대라서 와. 재미를 아주 쏠쏠히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전까지는 8%였다고 8%? 합니다. 3년 만기 적금의 이자에 자기는 정말 조금 더 보태서 가방, 명품 가방을 샀다며 저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적금 해도 될까요? 야, 처음 들어본다. 지금 부동산 임대도 7% 나오는 건물은 굉장히 좋은 건물 아닌가요? 4%만 나와도 4%만 나와도. 최고의 건물이라고 하는데. 네. 아니, 베트남 사실은 저희 언니가 베트남에 한 8년을 살았어요. 네. 근데 저는 언니한테 이런 정보를 한 번도 듣지 못했거든요. 혼자 몰라고 계시는 건가? 나 진짜 우리 언니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 정도로 갑자기 사람들이 베트남에 관심이 확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해외의 고금리 상품 이러니까 되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신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굳이 할 필요가 특히 신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아, 그래요? 이게 일단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사회주의 경제 체제인데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나와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돈을 갖기 어렵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안 내는 거거든요. 네. 가장 맛있는 버섯은 슈퍼마켓에 있어요. 슈퍼마켓. 제가 생각하기 가장 맛있는 버섯은 슈퍼마켓에 있어요. 슈퍼마켓. 제가 생각하기 명언이 쏟아지네요. 이게 가장 맛있는 버섯은 슈퍼마켓에 있다. 들과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안 가는 산에 가서 버섯이 맛있게 보여서 따 먹으면 네. 맛있을 수도 있는데 잘못 먹으면 가는 거예요. 명언이다, 명언. 명언이다, 명언이야. 일단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환율 투자가 굉장히 강해요. 환 투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어요. 조금씩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측면이고 나라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이 통화가 상상하지 못하게 움직여요. 단지 거기 써 있는 수익률이 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환율 변동이 더 큰 영향을 불안정성이 완전히 그치. 깔려 있는 거네.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분도 2018년도에 베트남에 직접 가신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적금을 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고금리를 받을 이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만기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손해를 보신 거야. 환율 때문에.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동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10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일을 가신대요. 베트남 내가 쌀국수도 안 먹는다 내가. 꼴도 보기 싫다. 맛있는데 음식제가 없어요. 싸고 맛있잖아요. 고수는 맛있어. 네, 그래서 항상 해외 투자를 하실 때는 부동산이건 적금이건 주식이건 무조건 환율을 먼저 환율.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모르고 이제 어르신들은 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사실은 직접 하시려면 현지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가가지고 이자 받으면 뭐예요? 비행기 끊어야죠. 숙소 해야지. 가가지고 또 맛있는 거 사 드셔야지. 오바마가 먹었던 분자집 우리 또 가야지. 쌀공기와 빠빠빠 맥주 또 가야 돼. 마셔야지. 거기 가고 싶어요. 거기 가야 안새우부터 돼. 먹어야지. G7 커피를 또 10몇 개씩 사고 회사 쫙 돌려야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경비 쓰고 나면 이자 아무리 받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야, 유수진 씨를 보니까 진짜 강성원 선배님이 수다맨이야? 죄송합니다. 4호선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이율이 높은 걸 좀 악용해서 좀 사기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혹하기는 엄청 좋잖아요. 한국에서 적금 들어봤자 2% 받는데 거기에서 적금 드시면 이게 몇 배의 수익이 난다. 게다가 베트남 비과세예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아, 이자 수익이 없어요? 이자 수익이 된 소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정말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현혹을 시켜가지고 이제 막 가입을 시키고 판매를 하고 이런 분들이 제가 방송에 나왔던 거랑 사진이랑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제가 마치 그걸 운영하는
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본인 이름 계셨어요. 걸고 주스님이라고? 제가 하는 것처럼. 진짜요? 잘 알아보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눈이 번떡 띄서 오 이거 꿀이네. 진짜. 근데 먹었더니 똥이야. 이러실 수 있잖아. 베트남에서 고수익 7% 8% 고수익이 나온다는 이유로 아파트 담보 대출 받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걸 팔아가지고 투자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근데- 한국에서요? 네, 그러니까 실패했던 분들이 저한테 말하는데 그 정도까지 많은 줄 몰랐어요. 정말 상상 이상의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너무 큰 돈을 날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작년 기준으로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그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는 아예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외국인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요건이 뭐냐면 그 6개월 이상 비자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거주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여기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친구 권유 받아서 베트남 적금 가입하기는 조금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해외 투자는요. 그 나라의 역사, 경제적인 상황,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체크해야 돼, 하시고 진짜. 정말 신중하게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많은 분들이 막 굉장히 혼돈의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 때문에. 그래서 올 초에 그 모 은행에서 5%대 특판 적금이 발매가 됐는데 132만 명이 몰렸다. 난리 나서 5% 때문에. 네. 이 상품의 금리는 연최대 5% 수준으로 다른 적금들의 평균 금리보다 3배가량 높습니다. 마감 결과 132만여 명이 계좌를 만들었고 가입 금액은 3,6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마케팅 일종인데 저는 이제 그쪽에 근무해서 그런 마케팅도 해봤는데 광고에 10억을 쓰겠다, 광고에 네. 5억을 쓰겠다. 그걸 대신에 많은 사람한테 금리를 올려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한도가 소진되면은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상황. 젊은 가입자가 좀 많은 뭐 카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게 꿀팁이 될 수 있는 게요. 요새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창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시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금융시장으로. 네. 이런 분들이 본인들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혜택들을 주는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기존 은행들은 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또 좋은 혜택들을 서로 앞다투어 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좀 찾아보시면 뭐 3%에서 5% 사이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다 하고 적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예전에는 적금 좀 들었다가요. 네.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저는 좀 안전벨트가 걸려있는 ELS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저도 형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게? 어, 아, 이제 알았네? 제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자동차 동생이 기능.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금리가 진짜 너무 낮아져가지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을 했어요. 절대 궁금한 게 이게 금리가 0.25 단위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0 되면 0 되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까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가능하죠. 가능하다고요? 마이너스까지요? 실제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덴마크나 스위스 같은 곳은요. 은행에 돈을 우리가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주기는커녕 야 내가 네 돈 보관해줬는데 안전하게 보관해줬으니까 수수료 내나 100만 원을 맡기면 쉽게 얘기해서 보관 수수료 10,000원 떼고 99만 원만 찾아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원금이 내려가겠네. 그럼 그거 은행이 뭐 자기 본인 집에다 그렇죠. 놔두는 게 남는 거죠? 그렇죠. 장판에 까는 게 낫지 않나요? 밭에 묻어놓거나.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리가 너무 낮아지니까 도대체 내가 이거 이자 떼고 뭐하고 하면 남는 것도 없는 거를 은행에 넣을 이유가 없다. 차라리 금고에 넣어놓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지진 났을 때 그때 금고가 세상에 몇백 개가 그렇게 떠내려왔대요. 금고가? 집에 있는 네, 금고들이 집에 있는 금고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금리가 안 좋았으면 차라리 집에 넣어놓겠다고 금고를 그렇게 갖고 계셨겠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예적금 금리가 2%가 안 되잖아요. 제가 제 돈을 은행에 빌려주는 거죠. 네. 빌려주고 2%를 받는 건데 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아깝다 내 돈이. 너무 아까워요. 100만 원을 넣으면 1년에 2만 원밖에 안 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셔야 재테크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이 보통 100만 원으로 보통 1년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거든요. 코스피 평균으로. 그럼 생각을 해보면 내 돈을 기업에 빌려줄까? 은행에 넣어놓을까? 뭐가 유리할까? 길게 봐서. 그럼 슈카 씨는 기업에 빌려주는 게 낫다. 기업에 빌려줘. 은행보다는. 길게 봤을 때. 그거는 곧 주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주식이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슈카 씨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적금에 대해서 좀 갖고 있는 지금 고민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초저금리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금에만 내가 지금 올인을 한다는 거는 교통사고 날 거 무서워서 집에만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거칠다. 두 분이 오시고 나니까 두 분이 굉장히 좀
더 오늘 명언을 많이 쏟아내고 계세요. 아니, 가장 맛있는 건 슈퍼마켓에 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고 교통사고 무서 집 있는 거 똑같다. 이런 네네. 너무 지금 말이 좀 쏙쏙 귀에 쏙쏙 들어. 쏙쏙. 아 진짜 오늘은 3만 원씩은 받아가야 돼. 네.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아니요, 진짜. 잘하고 있어. 한 1.5% 정도로 해서 얹어줘야지. 아 이건 좀 드려야 돼.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 않나? 요즘에 이제 저금리다 보니까 주택 임대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강석에 사시는 40대요. 그분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몇 채인지 아십니까? 몇 채요? 594채예요. 594채. 예? 594채를 세금이랑 이런 거 많이 내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보유세나 이런 부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일단 그분은 뭐 이제 갭 투자 형태로 그렇게 구입했다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만 1억짜리 집이면은 전세 한 8천 정도 끼고 그리고 현금 2천만 원 정도면은 인수가 되니까. 그럼 1억짜리 집이 한 1억 2천, 1억 3천이 되면은 3, 4천이 남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죠. 지금 보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상위 30명이 가지고 있는 채수가 11,000세대입니다. 뭐라고요? 30명에서 11,000세대. 집 한 채 없는 이건 사람도 거의 신도시 그냥 그 전체를 갖고 있는 거네. 11,000세대면요. 우리 송파구에 뭐 이렇게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9,500세대. 단일 세대는 최고라고 그러죠. 야. 그 세대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잡으려고 지금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편으로 좀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현실적으로 네, 좀 그렇죠. 하게 돼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젊은 층들이 그런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한 푼도 못 건지는 그런 역전세, 네, 상품 역전세죠. 1억짜리 집에 내가 8천 전세 들어갔는데 9천, 8천, 7천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주려면 집주인이 오히려 보태야 되잖아요. 6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쳐봐요. 전세 8천 줬고 2천만 원 돌려줄 돈이 없죠. 10세대면 2억이죠. 네. 100세대면 20억이죠. 600세대 보세요. JTBC 취재 결과 무려 600채 가까이 보유한 국내 최대 임대 사업자도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막 대학생들. 네네. 진짜 주머니 돈 모아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갖고 막 이렇게 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사실 사회 물정을 잘 모르니까 훨씬 더 많이 당한 거예요. 이런 맞아요, 일들을.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집주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집이 몇 채인데 돈이 얼마나 많은데 뭐 전세금 몇 푼 가지고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 움츠러니까 그냥 네. 그냥 됐어. 알겠습니다라고 하게 되겠죠. 그거 팁 하나 드리면은 네. 전세금과 그 집의 대출금을 합쳐가지고요. 집값의 70% 이상이면 절대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70%. 자 예를 들어서 네. 자 집값이 1억짜리 1억이면은 집이야. 네. 그러면은 7천만 원 이상이면은 절대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전세를 계약하면은 그건 지키기 어렵다. 70%? 네. 현장에서 이제 부동산 왜 전세 계약을 하실 때 이거는 꿀팁인데요.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국세가 체납이 되어 있다면 이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내 보증금보다 국세가 먼저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국세가 소리죠?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계약을 하실 때는 국세 체납 네.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확정일자 신고하시고.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리면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내가 나중에 집주인한테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못 돌려주는 상황이 터진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증기관,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임차인이 나갈 때는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대신 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보증기관이 나중에 집주인한테 네.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이제 베트남 적금으로 시작된 금리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아직까지 20%대 금리를 유지하는 저축이 하나가 있는데 1993년도에 들었던 거예요. 에? 에? 1993년도에 들었던 적금이 나 지금 1963년도라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무사할 때가 뒷청소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죄송합니다. 그럼 6.25 전쟁 끝나고 바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런 셈이죠. 구한말 때 구한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제가 월급 20만 원 받을 때 연금을 들었던 93년도. 93년도에. 보험회사 상품이신 거죠. 아니요, 은행 상품이었어요. 그때 와 연금 대박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 보험사나 이런 금융권들이요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아니.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니죠. 내가 뭐 잘못했니?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니까 이제 그 직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잘 꼬셔서 해약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절대 해지하시면 안 돼요. 아, 전 안 할 거예요. 금리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20%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저의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옛날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뭐 이 정도 되는 상품들이 위기 때마다 옵니다. 우리가 IMF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와요. 회사채도 막 30%까지 올라가고 LG 회사채 그때 막 27% 그렇게 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사요.
무서워서. LG 너무 망할까봐. 뭐 삼성회사채도 엄청나게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때 위기가 왔을 때 용기를 내시면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 예를 드라마 보면은 아버님들이 예전에 이제 노란색 월급 봉투와 통닭 갖고 있던 시절에는 그냥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돈이 그쵸. 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애들이 한 네. 2억만 딱 이제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네. 평생 먹고 산다.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났던 1979년 네. 그때는 이제 한일은행 기준으로 얘기하면 좋은 상업은행. 한빛은행. 우리 몰라. 상업은행 몰라요? 상업은 알아요. 그때 당시에는 1년짜리가 23%. 1년이 23%. 잠깐만. 그 금액은 맥스 돼. 그때는 상관없었죠. 10억이면 10억, 10억, 20억이어도 그럼요. 예를 들어 10억을 넣어놓으면 2억 3천이 2억 들어오는 1년에. 5년이면 30% 이상. 그럼 남는 게 있어요? 그때도 은행에 남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남는 게 있죠. 금리는 성장률이에요. 금리는 돈의 가치고 무슨 소리냐면 그때 당시에 다른 것들은 그것보다 더 높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23% 돈을 빌려와도 다른 거에 할 게 많았어요. 그때는 3년 비과세였잖아요. 3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3년이면 내 원금이 더블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 최고의 재테크였죠. 묻지마. 그랬던 시절도 있었네. 그땐 그랬지. 더 대박은 이 금리를 옆에 분은 갖고 계시다는 거야. 저한테 잘하세요. 어르신. 통닭 먹으려면 잘해라. 제가 시킨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저금리 얘기하는데 지금 가장 금리가 높은 나라는 지금 어디예요? 아 해외 나라. 그러니까 지금 1위는 지금 아르헨티나 금리가 약 50%. 약 50%. 야 그러면 메시는 돈이 계속 올라가겠네. 메시는 지금 몇 조 있어, 몇 조. 그럼 2위는 어디입니까? 2위는 짐바브웨가 35%고요. 짐바브웨. 그다음에 나이베리아가 30%. 이거는 그러면은 뭐 환율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 다 예적금 넣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지금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라의 돈 가치는 휴지 조각이에요. 아, 가치가? 네, 그래서 그건 꼭 생각을 근데 하셔야 돼요. 금리는 50%. 그러니까 이런 순위를 보면요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할 확률이 높다. 하이 리스크, 하이 예, 리스크. 그렇죠. 아르헨티나는 불과 얼마 전에 그 모라토리움을 선포했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내 돈 국가 위기 빚을 안 상태. 갚겠다. 빚을 국가가 배째라. 만세라. 네. 아 진짜 거의 그건 파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거죠. 빚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이 위험하네. 사실 금리에 녹아 있는 거고 통화 가치가 너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이 큰 의미가 없죠. 짐바브웨 네. 여기는 금리가 2위가 문제가 아니라 네. 통화가 미쳤습니다. 아 왜요? 왜요? 똥값이에요. 왜? 그 나라 돈으로 벽에다가 풀칠해갖고 벽지로 벽지로 붙이고 이 정도야. 이게 아니, 왜요? 이게 예를 들면은 달걀 하나가 올해는 100억 짐바브웨 달러면 그 다음에는 300억 짐바브웨 달러고 잠시만 달걀 하나에 달걀 하나가 330. 야 공이 몇 개야? 짐바브웨 달러로. 아 저렇게? 저 계란 하나 사러 가는 거예요? 달걀 하나 사러 아 저렇게? 저 계란 하나 사러 가는 거예요? 달걀 하나 사러 아니야 매출량이래. 너 지금 어디가? 나 달걀 하나 사러 가. 아 쇼핑 가는 거야? 진짜 만화에 나오는 돈이 휴지 조각 됐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화폐 가치 자체가 완전히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금리는 의미가 없는 거구나. 아 그래서 저 되게 재밌는 게 의뢰인께서 저희 상담을 오셨는데 짐바브웨 달러를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서 주시더라고요. 공을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돈 가치가 올라가는 것보다 물가가 너무 많이 뛰어버리면 그 돈의 가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요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외 투자를 할 때는 경제는 안정 속에 피는 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안정 속에 투자를 할 피는 때는 꽃이다. 그 나라 경제와 정치가 안정이 돼 있는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오늘 두 분께서 진짜 명언 진짜 진짜 너무 좋았어요.